자, 학습지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습지가 좀 많아서 미안한데, 이 기출 문제를 단위로 이렇게 끊다 보니까 여러분들 학습지를 좀 분량을 줄여주고 싶었으나 그게 좀 힘드네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어, 최대 뭐 6장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세포막의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세포막의 구조로 세포막의 정의, 세포막을 둘러싸는 막을 우리는 세포막이라고 하고요. 자, 세포막의 역할은 뭐 기본적으로 형태 유지, 그리고 보호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 또 물질 교환 통로로서의 역할도 이 세포막이 하는 거죠. 자, 세포막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인지질은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도 다뤘지만 뭐 이렇게 생긴 애를 가지고 친수성 머리와 조수성 꼬리를 가지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머리 부분. 인산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얘는 물과 친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수성이고요. 자, 그리고 꼬리 부분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과 친하지 않아요. 소수성입니다. 자, 그래서 세포막의 기준본 구조는 인지지 이중층이에요. 인지지 이중층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친수성이 세포막의 내외부와 접하고 있는 친수성 부분이 접할 수 있게 위치를 하고, 내부에는 소수성 꼬리들이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물이 통하지 않게끔 해서 이중층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이것도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고요. 막 위치에 따라서 막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재성도 있고요. 바깥에 붙어 있는 외재성도 있어요. 자, 이건 막의 기능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기능을. 네. 그래서 막의 기능을 결정해 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밑에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이 나오죠. 자, 이 막은 정지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하고 막 단백질은 유동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수평을 이동 가능하거든요. 근데 확률상으로 극히 낮지만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 위아래로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변화도 존재는 합니다. 확률은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어요. 예, 가능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막 단백질 종류가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밑에 그림도 나와 있지만, 자, 수송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송이라는 단어인 것처럼 물질 운반에 관여하고요. 수용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신호 전달, 그리고 효소들도 박혀 있어요.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거죠. 물질 대사하고 효소는 거의 뭐 붙어가는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막 단백질에 붙어 있는 탄수화물들, 여기 있는 이런 당사슬들을 얘기하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세포 표면을 완충제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름표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막 단백질들의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는 거 1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볼게요. 자, 뭐 위에 타이틀에 적혀 있지만 세포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물질 종류에 따라서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통과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과 밖의 환경 차이를 유지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표 볼게요. 자, 물질 종류에 따른 세포막의 통과 방법인데, 일단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소수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소수성을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친수성 머리 부분이 더 얇기 때문에 거기 정도는 어느 정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죠. 밀고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소수성 부분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인 거죠. 얘들은 세포막을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 버립니다. 그런데 크기가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 이온과 같은 친수성, 물하고 친한 애들은 소수성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나트륨, 그리고 칼륨 이온들 이런 애들은 인지지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해요. 자, 그리고 크기가 큰 정도를 벗어나 아주 그냥 고분자 물질인 거죠. 뭐 단백질과 같은 이런 큰 애들, 이런 애들은 세포막 함입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단순히 막을 뚫고 지나가는 정도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막이 그냥 삼키는 것처럼 막으로 감싸서 안으로 넣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시험에 또 나오는 확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확산의 정의는 분자가 스스로 운동을 하여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놓칠 수 있는 게 스스로 운동한다는 겁니다. 다른 애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자 스스로 운동을 한다는 거죠. 자, 단순 확산. 단순 확산 말 그대로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그냥 인지지 이중층을 직접 통과합니다. 직접.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외호흡이라든지 내호흡에서 기체 교환 같은 게 단순 확산에 해당하고요. 촉진 확산은 수송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서포트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통로 단백질. 통로 단백질은 인지지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터널처럼 뚫어 놓은 거예요. 얘들이 그냥 여기를 그대로 통과하면 돼요. 그런데 운반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합 구조에 맞는 애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얘는 내가 통과시키게 하고 결합 부위가 맞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요 차이 기억을 해 둬야 됩니다. 구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별표가 좀 많죠. 자, 그리고 밑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여기를 비워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죠. 어떤 게 단순 확산이고 어떤 게 촉진 확산이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이해하고 있으면 되느냐?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따라서 단순히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증가하는 비례 그래프인 거고요. 그리고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도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도움. 서포트를 받는다고요. 근데 이 서포트를 받는데 도와주는 애가 다 차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합이 다 돼서 더 이상 결합할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송 단백질이 포화된 상태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두 번째 페이지 여기까지고요. 자, 세 번째 페이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 페이지 3투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에서 아마 1순위로 이 단원, 이 학습지 중에서 따지면 1순위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바로 3투일 겁니다. 자, 3투의 정의는 세포막과 같은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했을 때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하는 현상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농도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물의 농도가 높은 쪽, 그러니까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때 삼투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삼투압이 일어날 때 반투과성 막에 작용하는 압력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투압을 결정짓는 것은 이 식을 선생님이 뭐 써놨는데, 삼투압은 CRT, 그래서 용액의 몰 농도, 기체 상수, 절대 온도인데, 기체 상수는 정해진 값이에요. 상수니까요.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을 거고요. 변화 있는 거는 C하고 T인데, 자,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안에 용질이 많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움직임이 빠를수록 당연히 압력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 식도 여러분들이 정의와 함께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면 식물세포의 삼투해서 나오는데, 이제 식물하고 동물을 나눠서 우리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잘 구분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식물세포부터 볼게요. 자,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를 볼 건데, 먼저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건 동물세포에서도 나올 거예요. 저장액이라는 거는 이 세포의 농도보다 바깥에 있는 액체의 농도가 더 낮다는 얘기예요. 그에 비해서 등장액은요, 농도가 같아요. 그리고 고장액은 오히려 세포 자체의 농도보다 바깥에
외부 액체의 농도가 더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볼게요. 자, 저장액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속도, 나가는 속도 해서 이제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많다. 자, 여기가 농도가 더 높고 여기가 농도가 낮아요. 그러면 바깥에 물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오는 물의 양은 많고요. 나가는 물의 양은 적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안으로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세포가 지금 물이 계속 들어오면 점차 물이 들어온 만큼 얘는 부풀어 오를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팽윤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세포의 부피가 커지는 걸 우리는 팽윤이라고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이 팽윤 상태가 되면 누르는 팽압도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세포를 밖으로 미는 팽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등장액은 들어오는 물의 속도 그리고 나가는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밖에서 봤을 때는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모양도 일정하고 부피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정액 같은 경우에는 바깥의 농도가 더 높고 안쪽의 농도가 낮으니까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여기는 점점 세포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쪼그라든다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세포 벽에 막이 붙어 있었는데 얘가 점점 쪼그라드니까 이렇게 끄트머리 조금씩 붙어 있다가 이게 떨어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벽에서 분리되는 거죠.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서의 변화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흡수력에 대해서 밑에 그래프 시험 문제도 언급이 좀 자주 되거든요. 이걸 잘 기억해 둬야 되는데 위에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프에 적용만 시키면 돼요. 자, 여기에 보면 빨간색 선이 잠투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색깔 한번 나눠서 할게요. 여러분 안 헷갈리게. 팽합은 파란색, 그리고 흡수력을 초록색으로 표현하면 삼투압에서 팽합을 뺀 게 흡수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투압에서 팽합을 뺀 게 흡수력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차이에 의해서 생긴 그래프가 바로 이 흡수력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삼투압하고 팽합이 같아지는 순간, 한마디로 삼투압에서 팽합을 뺐을 때 0이 되는, 이 흡수력이 0이 되는 이 구간을 세포가 가장 크게 늘어난 순간이에요. 그래서 최대 팽윤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 팽합이 없는 상황, 팽합이 1보다 작은 상황 같은 경우 이때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형질 분리 구간이다 라는 거 기억하면 돼요. 이제 그래프를 분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최대 팽윤 상태 그리고 이 흡수력은 삼투압에서 팽합을 뺀 것이다 정도 기억을 하면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동물세포의 삼투를 볼까요? 자,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또다시 등장했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적혈구 부피가 커지다가 아까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 팽윤 상태라고만 얘기했지 세포막이 터진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여기는 동물세포는 얘가 터져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용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터질까요? 식물세포는 안 터졌잖아요. 식물세포는 뭐가 있고요? 세포벽이 있고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부풀어 오르는데 어느 정도 한계치를 막아줄 수 있는 세포벽이 있는 식물세포에 반해서 막아줄 수 있는 세포벽이 없는 동물세포는 어느 정도로 늘어나다가 더 이상의 탄력이 버텨낼 수 없는 세포막이 늘어나는 힘을 견뎌낼 수 없는 순간이 되면 이 세포막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동물세포에서 지금 우리가 예시를 드는 적혈구 같은 경우에 터져버리게 되면 산소 공급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체계 농도가 일정 유지돼야 된다까지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등장액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속도 나가는 속도가 같고 역시나 식물세포 이건 동일합니다. 세포 모양 일정하고 부피에 대한 변화도 없고요. 자, 고장액 같은 경우에
뭐 이것도 식물세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들어오는 속도, 나가는 속도 비교했을 때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물이 밖으로 계속 나가니까 적혈구 자체가 쪼그라들겠죠. 이때도 역시나 제대로 된 산소 전달을 할 수는 없게 되겠죠. 이것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개념 마지막 페이지고요. 조금만 힘냅시다. 물론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문제 금방 풀어요. 예. 자, 개념 볼게요. 자, 능동수송. 자, 물질의 세포 농도 기울기를, 자, 여기 중요한 건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데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자,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삼투라든가 아니면 확산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별다른 에너지의 투입이 필요가 없었던 반면에 얘는 지금 농도를 거슬러야 돼요. 그래서 자연적 이치를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자, 특징은 물질 이동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운반체가 관여를 할 건데 운반체 단백질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만 증가하고 더 이상 증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결합 부위에 맞는 애들만 선택적 운반을 하고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당연히 능동 수송은 일어나지가 않겠죠. 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도 아는 부분일 거고 여기 보면은 세포 한쪽에 나트륨이 이제 저농도인데 여기 결합을 하죠. 결합부에 붙고 나면 여기에 이제 ATP를 사용해서 인산기를 붙입니다. 그럼 여기 구조가 바뀌어서 바깥쪽으로 열려요. 그러면 나트륨은 빠져나가고요. 밖에 있던 칼륨이 결합 부위에 결합해서 이때 무기인산이 떨어져 나가면 결국에 원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쓴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고요. 다른 얘들도 체크 정도는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세포 내 섭취하고 세포 외 배출이에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이 용어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자, 먼저 세포 내 섭취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세포 안으로 얘를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자, 크기가 큰 고체 물질은 그냥 이 고체 물질을 막이 감싸버려요. 감싸서 얘들 두 개가 나중에 붙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소낭을 형성을 하게 되고, 자, 음세포 작용 같은 경우에는 액체에 녹아있는 물질들이 액체하고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마실 음자를 써서 마신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먹어 치운다, 마신다. 같은 의미로 얘들이 소낭으로 형성돼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내용 정리할게요. 세포 밖의 물질을 세포막으로 감싸 소낭을 만들어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물질 이동 방식이고, 큰 고체 물질은 우리가 식세포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액체에 녹아있는 물질은 마시는 의미로 음세포 작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포 외 배출은요,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는 것도 있거든요. 반대 기자. 운반 소낭에 의해서 막이 융합이 되면은 여기에 있던 막과 결합을 하면서 바깥으로 물질을 내보내지는 거죠. 세포 안에 있는 소낭이 세포 막과 융합하면서 소낭 속의 물질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물질 이동 방식을 우리는 세포 외 배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비할 때 주로 발생을 하고요. 막의 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줄어들었으면 여기에서 막의 크기가 다시 또 넓어지겠죠. 표면적이. 그래서 막의 크기가 거의 일정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더라도 여기까지 해서 개념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별도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